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애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두 장의 카드가 전체적인 리딩의 방향성을 딱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화면으로 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것 같기도 한데요. 한 장은 이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홀로 앉아있는 인물이 뒷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한 장은 지고 있는 장미꽃이 그려져 있어요. 두 카드 다 공통점이 있죠. 지는 해, 그리고 지는 꽃. 이제 막 피어나거나 뜨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끝무리에 다다른 카드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한때 정말 사랑했고 좋아했지만 결국에는 지워버린, 좀 마무리를 지은, 예전처럼 대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썸네일에서 끌려서 뽑아주신 카드도 막 쨍쨍 비치고 있는, 이제 막 뜨고 있는 해가 아니라 새벽에 아른아른 떠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보자면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9패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제 자체가 이어질 연이다 보니까 1번 분들이 상대한테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뭐 썸이든 연애든 이렇게 다시 붙을 만한 구패가 아예 없다라시거나 나는 구패 싫다, 나는 재회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1번이라는 번호가 여러분들의 번호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카드를 뽑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9패로 딱 방향성을 잡고 리딩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왜 과연 돌아오는 걸까? 어떤 속마음일까를 한번 읽어봐야겠죠. 이 카드 한 장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풍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카드가 딱 들어왔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헤어지고 나서, 이 관계가 끊기고 나서 여러 단계를 정말 여러 번 거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난 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접점이 끊기고 나서의 그 시간 동안 이 미련의 감정이 이 우하향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점점 그냥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엄청나게 반복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정말 뭐 하루밖에 안 됐다, 일주일밖에 안 됐다, 한 달밖에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응축해서 온갖 감정을 겪고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카드 속 모습처럼 나름 혼자만의 시간도 괜찮네, 이렇게 마음 추스리고 잘 지내보려고 하고 자기 일상에 집중하면서 평화로움이라고 하죠. 싸울 때나 뭔가 눈치 보는 거, 우리 관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나, 우리 관계 어떻게 될래나, 이별 직전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 없이 어떠한 해방감들, 뭔가 떨쳐낸 듯한 그런 평화로움을 느끼면서 그래, 잘 버텨보자, 혼자만의 시간 즐겨보자, 잘 잊어보자 했다가도 어느 날은 이렇게 진 장미꽃처럼 관계의 결말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늪에 빠진 것처럼 하루 종일 침대 속에 박혀서 슬픈 노래를 듣고 이별 영상을 찾아보고 함께했던 추억에 대해서 떠올리고 했다가도 폭풍같이 감정이 끌어올라서 됐다고, 다 잊어버릴 거라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갑자기 싹 정리한다거나 앨범을 지우려고 한다거나 막 원망의 마음들이, 괜히 심술 부리는 마음들이 올라와서 내가 더 좋은 여자 만날 거야, 더 좋은 남자 만날 거야, 괜히 막 씩씩거리기도 하고 힘드니까 심란하니까 나 왜 이러는 거야 대체,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런 여자 그런 남자 갖고 힘들어하기 싫어,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미친 듯이 술도 마셔보고 취해도 보고 본인도 이제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좀 왔다 갔다 일관성 없는 일상을 보내지 않았나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시간들, 또 힘들었던 시간들 반복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안정이 되지 않았다, 이별의 여파를 아직 여실히 느끼는 중이다라고 카드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함께 세운 미래 계획들, 어떤 기념일, 생일, 같이 하기로 한 것들, 또 같이 가기로 한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괴로워하는 부분들도 보이고요. 뭔가
아, 나는 지금 뭔가 사랑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또 사랑받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나는 그럴 연애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좀 현타라고 해야 할지 자책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카드가 좀 변덕스럽게 나오면 연락이 오더라도 또 신호가 오더라도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충동적으로 이 힘든 감정이 극에 달할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들 있죠. 때에 따라서 좀 취하거나 새벽 감성이 적거나 할 때 부재중 전화를 남겨놓는다든지 연락을 해놓는다든지 막 신호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미련이 남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티내놓고 다음날에 정신 차리고 나서 마음이 좀 가라앉고 나서는 아, 그냥 잘 사는지 안부 인사하고 싶었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 전해주고 싶었어. 뭐 잘 지내니까 다행이다. 아, 잘못 남겼어. 미안해. 이렇게 뭔가 직접적으로 재회 얘기를 꺼내지 않고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하려고 할 수 있어요. 뭔가 본인이 능력이나 상황이 현재 좋지 않아서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관계가 이렇게 계속해서 방치되는 것은 뭔가 이대로 우리 인연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또 두려운데 잘 풀릴지는 모르겠고 힘들어서 얘기는 하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다시 한번 손잡아 보고 싶고 간절한데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부러 헤집어 놓기 위해서 장난식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연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우리 1번 분들의 마음이 좀 심란해지고 아, 이럴 거면 왜 연락했나 싶고 그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이런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뭔가 혼자 차단을 했다가 풀었다가 괜히 반복을 한다든지 헤어지고 나서 차단을 안 해놓은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차단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은 눈치채지 못했더라도 염탐을 했다가 염탐을 안 했다가 염탐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했었을 수 있거든요. 헷갈리게 하는 어떤 신호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잡아보거나 연락했을 때는 차갑게든 따뜻하게든 마음 다 잡고 정리한 것처럼 잘 살라고 보내주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너무 힘들다는 듯이 연락을 해와서 그때 그렇게 내가 잡았을 때는 내가 연락했을 때는 차갑게 끝내자고 해놓고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뀌었지 싶은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의도를 했든 의도치 않았든 거절당했다는 어떤 상처들, 내가 굽히고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들, 아직까지 남아있는 앙금들, 본인도 본인 감정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제외하는 게 맞을까 싶은 불확실한 마음들, 이런 온갖 감정들과 상황들이 정말 복잡한 실타래처럼 엮여가지고 아, 계속 좀 우리 관계는 엇갈리는 것 같다. 이 사람과 나 이렇게 뭔가 끊길 사이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감정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이대로 끝난다고 하는 어떤 아쉬운 감정들과 복잡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리딩의 주제 자체가 여러분들과 깊게 이어지게 될 연이잖아요. 카드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두 번은 그렇게 끊길 인연 아니다 라고 강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마음이 중간중간 불안해지는 순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강하게 묶일 인연이다 라고 이 두 장의 카드로 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장은 데스티니, 운명이라고 대놓고 써져 있고요. 나머지 한 장의 카드는 문이 열리는 게 보여지고 있죠. 결국에는 두 분 다 마음이 문을 열고 서로를 포용한다라고 해요. 문이 환하게 열리고 빛이 들어오는 이 카드가 관계의 미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손을 모으고 있는 이 카드처럼 나 너랑 힘을 합쳐서 이 관계 잘해보고 싶어. 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사람, 또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우리 한번 손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이 관계 잘 이끌어 가보자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별과 재회가 관계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어떤 전환점,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재회 후에 이별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 오히려 이별 전보다 더 끈끈하게 묶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재회가 쉽다라고 하면 사실은 약간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뭔가 헤어지고 나서 3일 만에, 뭐 일주일 만에 금방 이 사람이 빈자리를 알아채고 바로 연락하고 하루 만에 재회하고 이런 과정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 사이에서 신호를 주고받고 얽힘을 느끼고 뭔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떠보고 이런 기간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두 분이 이 재회가 간절함을 느끼게 하는 더 끈끈하게 묶여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쉬운 마음으로 재회를 결정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이 사람이 빈자리를 뼈저리게 깨닫고 이렇게 어긋나도 이렇게 얽혀 있어도 내가 결국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느낀 거다 보니까 이 재회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상대방한테 더 노력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이 투게더 카드처럼 내가 더 이 사람과 함께 잘해보기 위해서 마음을 써야겠다, 마음을 먹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이별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관계를 다져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전체적인 카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상대의 속마음 또 상대의 의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상황, 두 분이 어떻게 다시 붙게 될지 관계성까지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기 카드를 뽑아보면서 과연 언제쯤 상대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게 될까? 또 이미 만약에 상대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좀 헷갈리게 행동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언제쯤 좀 완전하게 다시 재회하게 될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시계카드에는 5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빠르면은 사실 5일이기 때문에 정말 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당일날 또 다음날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상대의 어떤 마음을 느낄 만한 포인트를 찾게 되거나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게 되거나 또 재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길어지게 돼도 5주다 보니까 한 달 약간 넘은 시기 안에 상대와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시기 카드까지 보았고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행복한 연애 이어가시라고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애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 카드가 가장 눈에 띄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카드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 파티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두운 조명에 막 이제 춤추고 있는 사람들이 배경에 그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주인공은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듯이 지루한 듯이 앉아있죠. 이 카드는 정말 무궁무진한 넘치는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 인물을 얘기해 줄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순이 분들, 연애를 하고 싶지만 집 1, 집 2를 반복해서 딱히 이성을 만날 만한 기회를 안 만드시는 분들, 또 이제 자만추를 선호해서 소개팅이나 조성된 만남은 꺼리시는 분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는 너무 아픈 사랑을 경험했어서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우신 분들도 이 월플라워 카드가 말해주는 인물, 상황이에요. 또 어쩌면은 나는 진짜 소개팅도 해보고 모임에도 가보고 했는데
마음 맞는 사람 찾는 게 참 힘들더라. 다성이 안 차더라 할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해요. 이제 현타라고 하죠. 아, 몰라. 나 연애 안 해. 연애 포기야. 연애 지쳤어. 일이나 할래. 친구들이랑 놀래. 이렇게 약간 연애 휴식기를 가지고 있을 때 연애는 하고 싶지만 의욕이 떨어진 상태일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예시들이 있겠지만은 어떤 경계심들, 방어적인 마음들, 지치거나 지루한 마음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 장의 카드가 앞으로 우리 이번 분들의 미래 연애 상황을 딱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드부터 보면 호수인지 바다인지 어쨌든 물에 딱 뭔가 던져진 것처럼 파동이 탁 치고 있는 게 그려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잠잠했던 고요했던 마음에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졌던 조용했던 연애 라이프에 누가 돌을 딱 던진 것처럼 요동이 치기 시작할 거래요. 죽어있던 연애세포도 딱 깨워버리는 어떤 사건이 생길 것이다. 그럴 만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연이 시시하게 잠시 불장난처럼 끝나버린다거나 혹은 뭐 가슴 아프게 끝나게 된다거나 하는 게 아니래요. 누가 그냥 장난 삼아서 여러분들 마음에 돌을 던져서 흔들어 놓고 불 지펴서 흔들어 놓고 가버린다, 도망쳐버린다, 이게 아니라 이 옆에 카드처럼 관계에 불이 확 지펴지게 되면서 스파크가 튀면서 폭죽처럼 짜릿짜릿한 연애가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우리 이번분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성격, 외적인 분위기, 연애 성향까지 차차 보기는 하겠지만 나이는 일단 이 카드로 짚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놓고 영매우, 연하남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리딩을 보시는 분이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연하남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남성분이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연하남의 위치, 그러니까 연상의 여성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듣고 계신 분이 연애 취향에 따라서 아,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 좀 그런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앞전의 카드에서 이 파동 치고 있고 폭죽 팡팡 터지고 했다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만큼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거니까 이번 분들이 주의 깊게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분의 외적인 분위기부터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막 카리스마가 넘친다거나 좀 다가가기 힘든 분위기 있죠. 거리감이나 뭔가 신비주의나 차가움이 느껴지는 분위기보다는 온화하고 선한 인상을 가지고 계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보기만 해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인상일 수 있다. 좀 귀엽다, 통통 튄다, 밝다 이런 쪽보다는 차분하고 편안한 쪽, 온화한 쪽에 가깝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분의 성격도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이 외적인 분위기를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배려심, 이해심이라고 하거든요. 감수성이 매우 풍부하신 분 같아요. 공감 능력이라던가 이해심이 정말 뛰어나서 전체적으로 섬세한 사람이다라는 게 강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 사회적인 예의, 예절은 기본이고 이 남들을 배려하고 챙겨주는 게 몸에 배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랑 가장 거리가 먼 단어를 하나 꼽아보자면 계산적이다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주는 거나 받는 거를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손을 건네는 그런 면이 있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모임이나 단체에서 딱 첫눈에 반짝반짝 눈에 띄는 리더라던가 어떤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계신 분은 아닐지 몰라도 모임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일 것 같아요. 모두가 좋게 평가하고 의지하고 기대는 사람,
허세를 부리거나 생색을 내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서포트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 없어지면 누구보다 빈자리가 큰 그런 분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면이 있다 보니까 어딜 가든 좀 사랑받는 분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런 장점들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연애가 아닐까 싶어요. 뭐 이분은 물론 친구든 뭐 동료든 선배든 가족이든 아낌없이 다 챙기는 분이지만 특히 이 연애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두는 분 같거든요. 우정이냐 사랑이냐 하면 망설임 없이 사랑을 고르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난 무조건 내 배우자가 1순위다 이런 분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본인을 좋아해 준다고 해서 호감이 생기고 연애하는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웬만하면 본인이 꽂혀야 사귀는 분인데 이 꽂히는 기준이 뭐 얼굴이 예뻐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혹은 성격이 이래야 된다, 조건적으로 이래야 된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본인이 느낌에 많이 의존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꽂히게 되면 정말 밀당 같은 거 전혀 없이 헌신적으로 로맨틱하게 연애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관계성, 두 분이 어떻게 가까워지게 되실까를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상대방이 먼저 처음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람이 우리 입원분들한테 홀딱 반하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상형에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있는 그대로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 특별한 사람, 나를 진짜 왔다 갔다 놓았다 들었다 하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대의 마음과 달리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관계 초반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맴돌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주변 환경 자체가 뭔가 다 같이 친해지고 서로 인사하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다 개인 플레이 하거나 좀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 입원분들의 분위기가 좀 상대한테 많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은 게 있거든요. 상대방이 입원분들을 완전 내 이상형,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 나 만나줄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줄까?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입원분들이 좀 내향적, 내성적이신 분들, 낯을 가리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처음에 이 카드에서 봤던 대로 아직 새로운 연애에 마음이 완전히 열려있지 않아서 또 이제 상대만큼은 처음에는 이 호감도가 크지 않아서 상대를 대하는 태도나 반응에서 크게 막 적극적이거나 반응하는 모습은 안 주실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대는 호감이 생기면 사실은 바로 직진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상황적인 요소들 또 여러분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눈치 보고 타이밍을 재느라 어쩔 수 없이 좀 간 보는 시기, 여러분들이 좀 튕기면서 상대를 지켜보는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월드카드가 나옴으로써 서로 결국 이어질 것이라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의 끊임없는 애정 공세에 결국 우리 입원분들이 마음을 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대의 어떤 외모라든지 조건적인 부분들, 분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 입원분들의 그 이성을 보는 포인트에 적합할, 부합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요. 이 상대의 감정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우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상대의 표현이 작은 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처음 봤던 물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작은 돌을 그냥 딱 떨어뜨린 것처럼 그냥 연애할 마음이 없었는데 날 좀 일렁이게 하네. 조금 호기심이 가네. 나 약간 구패나 예전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정리하는 중인데 새로운 연애 한번 시작해볼까? 약간 흔들리네. 이런 작은 돌 정도의 자극일 수 있는데 점점 그 돌이 크기가 커지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는 이 자극 정도가 커지게 될 것이다. 점점 큰 파동을 일으키게 되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폭죽 카드처럼 팡팡 터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속도를 존중해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급함이나 조급함으로
아, 그냥 지금 당장에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니까 바로 거절해야겠다라고 끊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에는 그냥 호기심 정도인데 아, 이러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야? 아, 모르겠다. 일단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자. 이렇게 좀 성급하게 결정 내릴 필요 없이 천천히 이 사람이 표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키워나갈 때까지 속도감을 조절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의 파동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시면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고 짜릿한 로맨틱한 연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까지 우리 2번 분들 리딩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특징, 또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속마음, 어떤 연애가 될지 이 관계성이나 관계 흐름까지 읽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계 카드를 뽑아보면서 과연 그러면 이 상대는 언제쯤 나타나게 될까? 등장하게 될까? 언제쯤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오게 될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계 카드에는 11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빠르면은 11일이다 보니까 2주 정도 안팎에도 이 상대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길어지게 되면은 3달 정도 안팎 시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기 카드까지 챙겨가셔서 정말 행복한 연애 이어나가시길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애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카드 2장이 두 분의 관계성을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장은 손 위에 이제 새빨갛고 반짝반짝한 하트가 둥 떠 있는데 대놓고 트루 러브, 찐사랑, 진짜 사랑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래 부연 설명으로 순수한 사랑, 진실된 연결감을 주는 관계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왜일까? 이 옆에 카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트윈 플레임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였던 영혼이 두 개로 나뉘었다라는 거거든요. 영혼의 반쪽을 교류하는 관계, 그래서 소울메이트랑 같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닮은 점이 그만큼 많을 수 있다라는 거고 같은 영혼을 교류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직감적으로 뭔가 그냥 딱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네? 저 사람한테 눈길이 가네? 나 저 사람 어디서 봤었나? 어떠한 운명적인 느낌을 단번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성적으로 머리를 써서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괜찮네. 뭐 저건 장점이네. 아, 저건 좀 나랑 안 맞을 것 같은데? 아, 저건 좀 마이너스인데?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먼저 냅다 끌리는 관계. 그냥 마음이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너 인연이야 이렇게 외쳐주는 관계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 누구일까? 여러분들의 이 소울메이트, 다음 인연운의 상대는 누구일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카드로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수상한 인물이 홀로 우뚝 서 있죠. 모자에 안경에 바바리 코트에 자기 신분을 감추고 있고 뭔가 수상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부분은 편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 잘 들여다 보이지 않는 사람, 알고 있는 정보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도 스트레인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 분들은 뉴페가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뉴페라고 완전 딱 잘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뽑아볼 시계 카드 즈음에 완전히 그냥 새로 처음 얼굴 보고 처음 이름을 알게 되고 이러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에도 여러분들 근처에 주변에 있지만 해봤자 인사 정도, 형식적으로 말 정도만 할 뿐 사적인 생활은 거의 모르는, 아는 정보가 거의 없는 사람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등장했을 때 혹은 이미 있다면 누구인지 힌트를 잡으실 수 있도록 특징들, 외적인 분위기라던가 연애 성향을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렬한 외모를 가지고 계실 수 있다라고 해요. 외모가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외모뿐만은 아닌 게
이분이 분위기나 아우라가 한 번 보면은 잊히지 않는 그런 강렬함, 특별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외모, 굉장히 깊고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고요. 키가 남녀 상관없이 모델처럼 크신 분일 수 있을 거고, 옷이나 신발, 이런 패션, 향수, 머리 스타일, 자기 관리에 관심이 많고 감각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좀 말끔하다, 뭐 깔끔하다, 그냥 유행하는 거 잘 입었네, 이런 느낌보다는 이분이 뭔가 독특한, 이분만의 어떤 개성, 남들이 쉽게 따라할 만한 건 아닌데 본인은 너무 찰떡인 개성적인 스타일을 갖고 계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매력적인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들과 차별화되는 이분이 어떤 독특함, 개성, 아우라, 분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분위기로 독특할까? 전체적으로 따뜻한 햇살 같은 느낌보다는 바람이 쌩쌩 부는 약간 겨울 같은 차가운 느낌으로 시니컬하면서도 비밀스러운 분위기에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분위기를 읽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분이 연애 성향도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인 관계를 굉장히 싫어하신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분은 그 신뢰, 진실, 이런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육체적인 것만 있는 관계라든지 배신, 바람, 거짓말 이런 거 너무 싫어하신다고 나와요. 그래서 관계가 빨리 진행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떨치지 못해가지고 본인이 막 무작정 직진하지도 않고요. 본인한테 너무 직진하는 사람한테도 약간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친구든 지인이든 썸 타는 사이로든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고 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 관계의 감정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 믿을 수 있을 때 연애 관계로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번 빠지면 정말 깊게 몰입해서 연애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만큼 질투나 소유욕은 있으신 편이다라고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연애 전과 후가 가장 다른 유형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분은 정말 뭐 하늘과 땅 차이인 게, 여러분들이 관계마다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계심이 강하신 편이고, 남들이 사적인 얘기를 궁금해하지 않고 또 본인 사적인 얘기도 웬만큼 친해지지 않는 이상 잘 안 하시는 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연애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 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본인 얘기도 모든 것에 대해서 오픈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겉으로 봤을 때나 처음 봤을 때는 매정해 보일 수 있고요. 어쩌면 약간 바람둥이 같이 보일 수 있는 면도 있거든요. 이게 막 친절하고 사교적이어서 누구한테나 잘해줘서 바람둥이 같이 보인다기보다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정이 없어 보이고, 연애에도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무심할 것 같고, 정말 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바람 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완전히 그 반대다. 지금까지 못 봤던,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상대의 면이 연애하는 순간 개방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애 성향이 보여지고 있고, 이분은 성격이 약간 집요한 면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독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한 번 꽂히면 정말 남들이 너 그러다 건강 안 좋아진다, 뭐 적당히 일해라, 그만해라 이렇게 말릴 때까지 공부하고 일하기 때문에 능력자 분들이 많고요. 연애도 마찬가지로 누가 야 너가 아까워 라든가, 아니면 야 장거리 연애 힘들지 않아? 사내 연애 힘들지 않아? 이렇게 괜히 말을 얹어도 완전 그냥 마이웨이, 사랑만으로 올인한 스타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은 과하면 과했지 덜하진 않아요. 오히려 한반분들 중에서 나는 일이 1순위다, 난 일해야 된다, 개인 시간 많이 필요하다, 친구가 1순위다, 연애에 너무 올인하는 거 싫다라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된다고 조언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상대의 그런 올인하는 성향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관계성, 두 분이 어떻게 가까워지게 될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기는 해요. 뭐 말싸움이 생긴다라든지 한번 끊긴다라든지 뭐 몇 주, 몇 개월 이상 애매하게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지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을 점은 이 상대가 좀 수상해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일단 확실한 것은 이 상대방이 3번 분들한테 완전히 꽂혀서 먼저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해요. 주위를 어슬렁거리다가도 확 그냥 직진해서 연락처를 물어본다든지 약속을 잡는다든지 해가지고 연락하고 지내는 단계까지는 바로 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미묘하게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다가온 거 아니었어? 싶으실 수 있거든요. 막 정말 대놓고 내 감정을 갖고 논다, 뭐 하는 사람인지 싶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가끔씩 그냥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 나름이긴 하겠지만 막 여러분들의 얘기를 궁금해하면서도 본인 얘기는 잘 얘기해주지 않는다거나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일에 진심인 사람이라고 나왔으니까 일하느라 연락이 좀 잘 안 된다거나 이 관계 초반에 상대가 보여줬던 적극성, 직진하는 그런 태도에 비해서 오히려 연락하고 난 후에 좀 시들해진, 잠잠해진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이 두 장의 카드, 수상한 이 인물과 커튼 뒤에 숨어있는 이 인물의 이미지가 이런 상황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한테 어떤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꽂혀서 일단 직진하고 봤지만 그 당시에 뭔가 업무라던가 개인적인 책임들, 신경 써야 할 게 실제로 많은 시기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아까 이분 성향 자체가 웬만하면 느리게 연애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뺏길까봐 마음이 너무 조급하니까 일단은 직진하고 봤는데 속도를 좀 조절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더 편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의도는 없지만 어쨌든 본의 아니게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싶은 그런 상대거든요. 바쁘더라도 우선시하고 싶은 사람,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한테 딱히 강요하거나 재촉은 안 하셔도 돼요. 알아서 넘어올 거고 연애하고 나서부터는 훨씬 더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상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게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 입장에서 상대가 이렇게 직진해 올 때, 마음을 막 표현해 올 때 이 트윈 플레임, 이 소울메이트라는 운명적인 느낌, 나만 받은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도 받았구나, 이렇게 좀 확인받는 감정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상대의 이런 면들을 보고 상대가 이 초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잠잠해진 모습을 보고 아닌가? 나만 느낀 거였나? 내 감정이 더 컸나 싶으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이 관계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투명하고 깊고 진실되게 이어지는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상대방의 특징이라던가 두 분이 궁합점,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감정, 또 관계성까지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계 카드를 뽑아보면서 과연 그러면 이 사람 언제쯤 등장하게 될까? 또 이미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쯤 적극적으로 표현해 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인받게 될까?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시계카드에는 6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빠르면은 6주니까 한 달 약간 넘은 시기 안에 이 상대와 만나게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길어지게 되면은 사실 6달 정도까지도 길어질 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계 카드까지 챙겨 가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연애 이어가시길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애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카드가 정말 눈에 띄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표지판 멈춤 표시가 검정 배경에 떡하니 그려져 있는데요. 키워드를 보면 데드 엔드, 막다른 길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막다른 길이라는 걸까 봤을 때 이 카드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떠나가는 배를 쓸쓸하게 지켜보고 있는 인물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키워드를 보면 long distance, 장거리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장의 카드를 조합을 해보면 카드가 강하게 딱 하나의 경우를 짚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한계점에 다다라서 끊겼고, 이제는 서로의 일상을 예전처럼 공유하지 못하고 가까이서 볼 수도 없는, 먼 거리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의 사람, 즉 부패가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것이라고 카드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의 카드를 보면 한 번 딱 끝이 났는데, 한 번 이 관계가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 포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이렇게 꽃을 들고 손을 내밀고 있는 카드가 옆에 그려져 있죠. 이 사람은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다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패를 강하게 얘기해주는 리딩이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약에 4번 분들 중에서 나는 뭐 썸이든 연애든 이렇게 다시 붙을 만한 상대가 없다라고 하시거나, 이 리딩의 주제 자체가 깊게 이어질 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상대한테 마음이 남아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패가 있기는 하지만, 붙을 만한 상대가 있기는 하지만 재회는 나의 옵션이 아니다, 나는 마음 정리 다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4번이라는 번호가 여러분들의 번호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번호 뽑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다시 돌아오려고 할까? 분명 끝났을 때, 이 이별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어떤 점이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놓은 걸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강하게 보여지는 부분은 내가 조금 급하게 결정 내렸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처음 나온 카드, 이 이미지를 보시면 산책을 시키고 있는데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제어를 못하고 막 당황을 하면서 끌려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관계마다 또 상황마다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내가 뭔가 진지하게 몇 날, 며칠, 몇 주, 몇 달 고민해보고 내가 이 사람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별해도 딱히 후회 안 할 것 같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다 마치고 이별을 받아들였기보다는 그 당시의 어떤 감정들, 복잡한 상황들, 부담감, 스트레스들이 상대의 마음과 머릿속을 막 헤집어 놓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급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이 상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카드가 나올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감정적으로 확 내뱉은 경우가 많아요. 뭐 평소에 많이 싸웠든 속상한 게 쌓여 있었든 상관없이 헤어질 생각까진 없었는데, 헤어짐을 결정하고 계획하진 않았는데 속에 담아놨던 게 확 터지면서 순간 웃겨서 아 몰라, 이럴 거면 헤어지자, 아 그냥 그만하자 우리, 이렇게 좀 끝난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잘못을 했더라도 막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아니 왜 이것 갖고 그러는 거야, 아 진짜 못 맞춰주겠네, 힘들다, 나도 지친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
그럴 거면 그냥 헤어지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별을 말하셨다면 뭔가 탁 정신이 들면서 헤어지자고? 난 헤어질 자신까지는 없는데? 아, 그냥 지금 감정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일단은 잡아야겠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헤어져? 아, 몰라. 그래, 그냥 헤어져. 넌 이 관계가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나 보네. 본인도 덩달아 좀 급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좀 대표적이고 또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뭐 취준이나 학업 등 어떤 목표를 준비하고 있다든지 금전적인 어려움, 가정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정말 1g이라도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미쳐버릴 것 같은 전반적으로 예민해져 있었던 상황이라서 또 장거리라던가 이 관계의 어려움, 어떤 현실적인 장벽들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상황이라서 아, 뭔가 장기적으로 내가 이 사람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 없이 잘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헤어지면 후회하지 않을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에 그냥 힘드니까 지금 당장에 노력 못 하겠으니까 못 맞춰주겠으니까 아, 몰라, 일단 헤어져야겠다. 아, 일단 시간 가져야겠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거는 막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정말 가끔은 즐거움이 과해져서 쾌락을 쫓느라 익숙함을 무시할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해요. 곰신 커플들을 보면 제대하고 나서 아, 이제 나도 좀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지금까지 못 해봤던 것들도 다 해보고 싶어 하고 여자친구는 또 그것대로 속상함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건 예시일 뿐이긴 하지만 장기 연애 하신 분들,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곰신 커플 분들 어떤 관계가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 따뜻함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눈앞에 자극을 쫓느라 본인 욕구에 끌려다니느라 급하게 이별을 결정했을 때 이제 와서 후회할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더 다양한 예시를 들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것은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내가 좀 경솔했다, 급했다, 내가 그때 진지하게 생각을 못했다고 상대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이 손 내미는 카드의 키워드도 forgiveness, 용서거든요. 단순히 그냥 우리 다시 한번 만나볼래? 좀 건들건들 장난식으로 뭔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미안함을 담아서 내가 그때 생각이 짧았어. 내가 그때 너무 내 위주로 생각했던 것 같아. 나도 내 감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떤 용서의 마음을 담아서 연락해 온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분이 이별을 하고 나서 잊으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이 카드를 봤을 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는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해요. 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 일에 미친 듯이 집중을 한다거나 친구 잘 안 만나던 사람이 친구도 만나고 술자리도 자주 가지고 이렇게 관계가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이분도 나름대로 뭘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 다음 카드를 보시면 이런 노력이 헛수고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꼭두각시처럼 두 남녀가 조종당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그려져 있죠. 이 사람이 아무리 좀 본인 의지로 아, 좀 잊자, 제발 왜 안 잊혀지는 거야, 막 노력을 하고 정신적으로 자제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걸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 사번분들한테 마음이 결국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강렬한 끌림들, 특별함을 우리 사번분들한테 느꼈었고 앞으로도 느끼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이 두 장의 카드가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이아몬드, 반짝반짝한 보석 카드가 두 장이나 나왔어요. 이 사람 눈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흙덩인데 너만 거기서 빛나는 보석이야. 너가 진짜 나한테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낀대요. 내가 이렇게 빛나는 사람을, 나랑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던 사람을, 이렇게 특별한 끌림이 느껴졌던 사람을 다시는 못 만날 거 아닐까? 내가 내 실수로 이렇게 급하게 그냥 보내버렸구나. 포기해버렸구나. 후회 막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일부 분들만 해당될 수 있는 거기는 한데 여러분들의 관계에는
뭔가 마무리되지 않은 계획들, 어떤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돌려줘야 할 옷, 같이 깔았던 핸드폰 앱, 데이트 통장, 인스타 마팔, 동거 정리, 돈 문제 뭐 이런 것들일 수 있겠고, 사내 연애라든지 계속 얼굴 마주치는 관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두 분이 좀 같이 하기로 했던 것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결혼, 동거, 이사 이런 진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기로 했던 데이트 장소, 여행 일정 지나치다 보면 아 그때 땡땡이랑 어디 여행 같이 가기로 했는데 여기 한번 와보기로 했는데 그 영화 같이 보기로 했는데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곧 찾아오는 기념일, 생일 이런 거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상대방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걸 구실 삼아서 연락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뭐 헤어지지 않았으면은 곧 기념일인 날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곧 한쪽의 생일이나 시험과 같은 중요한 이벤트가 찾아온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하지 않은 것들, 옷이든 앱이든 같이 했던 계획이든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걸 구실 삼아서 연락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 정말 이런 거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딱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우리 그때 대화했던 게 계속 생각나. 내가 그때 너한테 이랬던 거 사과하고 싶어. 용서의 마음을 담아서 연락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락의 계기, 이 사람이 구실 잡아서 연락하는 게 뭐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본인이 마음을 바로 그냥 꺼내놓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었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좀 자세를 낮추고 다가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들건들거린다든지 가볍게 연락을 한다든지 의도가 투명하지 않게 왜 연락한 거지 싶은 연락 아니고 또 술 취해서나 새벽 감성이 취해서 하는 연락 아니고 정말 맨정신으로 낮에 혹은 그냥 저녁쯤에 진심을 담아서 연락해 올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번분들이 이 전체적인 리딩이나 상대의 속마음 또 참고하면 좋을 점 참고하셔가지고 상대한테 잘 반응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딱히 뭔가 이렇게 해라 라고 조언해 주는 게 없어요. 용서를 구하는 건 상대방 쪽이고 그걸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는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행동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미리 조금 대비를 해 놓으셔도 좋지만 막 머리 아프다 싶으시면 상대방이 연락해 올 때까지 좀 편하게 여러분들 할 거 하고 계시다가 딱 왔을 때 아, 이 사람이 좀 많이 반성했구나. 그리고 나도 이 사람한테 오랜만에 연락 오니까 좀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나도 많이 좀 마음이 아픈 게 느껴진다. 나도 이 사람 많이 아직 좋아하고 있나 보다 생각이 드시면 용서를 하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한테 연락이 왔을 때 느껴지는 대로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카드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에 참고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확실히 반성하기는 했다. 상대가 그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많이 느끼기는 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기 카드를 뽑아보면서 그러면 과연 상대 언제쯤 연락해 올까? 언제쯤 이렇게 손 내밀게 될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시계카드에는 1이라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이 1이라는 숫자가 정말 빠른 시기가 나온 게 뭐 한 달도 아니고 빠르면은 1일, 뭐 정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일날, 다음날 올 수도 있는 것 같고 길어지게 돼도 일주 안팎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기 카드가 나온 만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길게 기다리실 필요 없이 곧 있으면 상대한테 연락 받아보실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리딩을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행복한 연애,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연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연애 하시길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